도시 속 농부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라는 시간적 배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급속도로 발전한 도시와 그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고밀화된 도시와 주차 공간의 부족은 새로운 유형의 주차 시설을 요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기계식 주차장은 변화한 사회 속에서 상용화된 전기차, 대중교통의 활성화, 파손 및 비용 부담 등의 새로운 상황들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버린 기계식 주차장을 현 사회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재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제시했던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안동의 한 건물을 선정하였습니다. 80년대 건물과 함께 지어진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방치되어 주차 공간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대상지의 죽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다시 쓰기에서 생각한 첫 번째 과제는 대로를 마주하고 있는 건물과는 다르게 건물 안쪽에 숨겨져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활용하기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방치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철거 비용입니다. 다시 쓰기 과정에서 기존 구조를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다시 쓰기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대상지의 다단식 기계 주차장의 가장 큰 특징은 와이어 리프트와 롤러를 사용한 주차 방식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보이는 간단한 구조와 독특한 구동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저희 생각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발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적 발명품에 대해서 한 생각은 본래 이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강기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효율적인 보관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방식에서 승강기라는 장치를 짧은 시간만 머무르는 이동수단이 아닌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공간의 볼륨이 일정한 보통의 승강기와 달리 와이어를 통해 유동적인 볼륨을 갖게 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승강기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승강기의 제한된 하중과 안전성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승강기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창고, 서고, 전시, 농장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현 사회에서 대두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장을 움직이는 공간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직 농장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수직 농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시행되어야 하고, 또한 해당 건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어 소유주의 자발적인 용도 변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라진 주차 공간을 대신할 공영 주차장을 신축하여 총 주차 가능한 대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지 대상지와 수직 농작이라는 프로그램에 한정된 발명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사이트에서 적용되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장안동에 존재하는 많은 기계식 주차장들은 수직 농장으로 변화하여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부족해진 주차 공간은 여러 곳의 수직 농장에 대응하는 하나의 공영 주차장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주차 공간 통합은 활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이는 수직 농장이라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건축적 발명품을 통해 수직 농장으로 변한 기계식 주차장은 도시 속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수직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들은 도매 혹은 소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일렬의 과정이 한 공간에서 일어나도록 한다면 더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만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존 건물에 적용하여 수직 농장과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차장을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로와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건물 내부에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골목을 만들어 접근 방식과 내부의 프로그램이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특징인 두 개의 코어 사이에 골목이 위치하도록 하여 층 사이 동선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골목이 생기면서 협소해진 내부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골목에 접한 부분에 폴딩 도어를 설치하여 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된 두 공간 사이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골목의 2층 레벨에는 브릿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구조를 농장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식물 재배에 필요한 적정한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이중 플로트 유리를 통해 외피를 만들었습니다. 골목의 도착지인 수직 농장의 입구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현관을 연장하여 캐노피를 설치하였습니다. 식물들이 재배될 각 운반기는 1850kg의 하중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배 방식에 필요한 흙과 물의 무게는 운반기에 적재할 수 없기 때문에 흙 대신 고정판을 사용하고 수분과 양분은 양액을 분무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외부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재배 기간 사이에 휴경을 통해 토양의 양분을 회복합니다. 또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상시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환경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고 양액을 통해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휴경 없이 상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반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다양한 작물을 같은 시기 다른 운반기에 재배할 수 있습니다. 작물 재배 중에는 수직 농장을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하순에 모든 작물을 수확하고 전체적인 점검 및 정비를 가지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파종을 시작하는 10월 초순부터 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11월 중순까지는 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농산물 소매점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겨울, 봄, 여름 동안에는 수확하는 작물들을 판매하는 농산물 소매점을 운영하고 수확하지 못하는 가을 동안에는 커뮤니티를 위한 카페 등의 여가 시설로 공간을 활용하여 여전히 건물이 커뮤니티를 위해 활용되는 공간으로 남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건물들 사이에서 재배 및 수확이 이루어지는 수직 농장은 기존 건물에 생긴 농산물 소매점과 골목을 통해 활성화되어 도시로 뻗어나가고 도시의 사람들은 소매점을 통해 서비스만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직접 농업을 경험하고 도시 속의 농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대상지에 생긴 골목과 광장은 수직 농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줍니다. 수직 농장을 이용하고 체험해보지 않아도 건물에 방문한 사람들은 수직 농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이는 도시의 주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호기심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다시쓰기 프로젝트의 목표는 1980년대 트렌드가 요구하는 시설이었던 기기식 주차장을 2025년 이후의 트렌드를 만들어갈 새로운 시설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속 농업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도시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기기식 주차장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농업에서 비롯된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티가 한 공간에 녹아들었을 때 이수직 농장이라는 아이디어가 정말 빛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속 농부 발표 마치겠습니다. 운반기가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와이어를 타고 올라간 리프트. 그럼 거기 있는 이 작물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는 거예요? 수직 순환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관람차처럼 순환하면서 돌지만 다른 식 같은 경우에는 이 승강 방식과 횡으로는 롤러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건 아는데 이제 저기다 재배할 식물을 심으면 그 다음에 저 트레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거죠.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식은 저희가 보통의 스마트팜에는 LED가 설치되는데 저희 스마트팜에는 LED에 대한 설명을 넣지 않았던 이유도 스웨덴과 덴마크의 스마트팜 사례 중에 LED를 사용하지 않고 대관람차처럼 이렇게 순환하면서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양을 와이어가 움직이면서 조절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작물에 맞게 환경을 조절하는 방식을 생각해봤습니다. 꼭 질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제 느낀 점이기도 한데요. 그 심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주유소 이 전 팀 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제가 막 생각은 하지 않아도 옛날 언젠가부터 주유소 그렇게 될 것이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그런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던 반면 이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너무 말이 되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뭐 이것까지 생각하거나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있지만 저거 말고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7대 8대 들어가는 그런 그 주차 타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실제로 위험하고 뭐 그래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 사용을 못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방치된 것들이 진짜로 많아요. 강남에도 많고 그냥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말이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일단 흥미로웠는데, 근데 제가 좀 약간 그냥 그 아이디어가 흥미로웠던 거 반면 실제로 이 결과물이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개선이 될까 어떨까 궁금해하면서 이제 약간 그 2차에서 어떻게 될지 보고 싶은 그런 차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멀쩡한 건물을 갑자기 가운데를 반으로 자른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평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이상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다른 거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저거를 그냥 냅두고 주차를 안 쓴다고 그러면 주차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디다 다른 그런 걸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자면, 이 플랜에서 건물을 가운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굳이 차가 글로 들어오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냥 뒤쪽에 오고 어차피 주차장으로 길이 뒤쪽에 있었을 텐데. 그 차가 다니는 골목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대로에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골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기식 주차장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는 기기식 주차장을 살면서 본 적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보통 기기식 주차장은 건물의 자투리 부지에 보통 대로에서 먼 좀 음침하고 좀 어두운 구석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기기식 주차장 존재도 잘 보지 못하고, 이런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기기식 주차장이 건물 뒤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기식 주차장을 수직 농장으로 바꿨을 때 좀 더 사람들이 그 바뀜을 인식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골목을 뚫고 사람들이 내부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기기식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골목을 뚫었습니다. 저는 발표 잘 들었고요. 그 기계식 주차장을 아이템으로 가져왔다라는 게 어떤 고고학자적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발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발견을 통해서 이제 발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가져오셨는데, 뭐 이거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스마트팜과 이 기계식 주차장 중에 뭐가 먼저였어요? 일단 간단하게 기기식 주차장이 먼저였어요. 기계식 주차장이었고, 기계식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라고 한 거에 여러 아이템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이 나온 거였나요? 네. 네. 혹시 스마트팜 말고 어떤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이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또 하나의 그냥 한 꼭지의 설계 공모전이 돼도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기계식 주차장을 발견한 거, 그 이후에 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이 궁금한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 발명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기계식 주차장만 건드리기는 뭐 하니까 이 옆에 건물을 건드리면서 저는 조금 불필요하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거든요. 기계식 주차장 작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고 매력 있는 접근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활용 방안, 그리고 연도별로 캘린더 해서 사용성까지 면밀히 조사한 거는 저는 그 프로세스상으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 설계 고문을 진행하면서 이 기계식 주차장, 처음에는 기계식 주차장만을 조금 다시 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근데 이 기계식 주차장만을 다시 쓰는 게 이 다시 쓰기에서 좀 적합한 방향성인지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기계식 주차장을 다시 쓴다고 해서 이 수직 농장이 도심 속에 생긴다고 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수직 농장의 모습은 산업으로서의 수직 농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어떤 취미로서 접근을 해서, 또 운반기가 개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운반기에서 재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운반기에 재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는 모습을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산물 소매점 같은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사람들 유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제 80년대에 지어진 이제 그 실효성이 줄어드는 기계식 주차장, 많은 기계식 주차장을 용도를 바꿔서 새롭게 쓴다고 하면 그 스마트팜을 제한하시겠어요? 많은 어떤 그 기계식 주차장.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팜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스마트팜과 같은 프로그램은 창고 전시 서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도심 속에 많은데 도심 속의 농업이라는 프로그램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려면 도심 속에서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기계식 주차 발견한 거는 너무 좋고 저는 사실 스마트팜도 딱 맞고 너무 좋은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계식 주차저런 타워는 이미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LED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움직이면서 해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850kg이라는 아주 명확한 수치적인 그런 한계도 있으니 그 안에다가 이거를 넣으려면 어떻게 디자인해서 뭐 하여간 이런 거를 이제 잘 짜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로 다 말이 되려면 앞에 부분에 뭐 이렇게 뭐 농산물 소매점 이런 거를 하면 좋고 뭐 그것도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프로젝트에서 저 같으면은 그 농산물 소매점이나 그런 거는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가 핵심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1850kg이라는 그런 한계 안에서 이걸 진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팜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면밀하게 좀 더 시스템적으로 거의 이렇게 산업 디자인처럼 디자인되고 그런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개별 운반기 구조와 뭐 분명 스마트팜 여기 있는 한 페이지 이렇게 적당히 있는데 되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면밀하거나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프로젝트를 메이크 오 브레이크 하는 페이지는 그 페이지인 것 같은데 그 페이지가 좀 밀도나 치밀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